자, 계속 진행을 할 텐데 방금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가 중앙값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까 자, 먼저 이걸 하고 기하평균을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모르는 두 사람도 6명만 거치면은 연결된다는 속설. 스탠리 밀그램의 우편물 전달 실험이 좀 있습니다.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중앙값으로, 그런데, 이 실험에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려고 할 때,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6단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산술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보통 기하평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중앙값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대부분의 사람은 우편물을 한두 번 만에 전달하였지만 딱 한 사람은 수십 단계를 거쳐서 사용됐다면 산술평균 결과값이 너무나 큰 값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는 실험의 결과를 크기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오는 값을 구하고 이것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빈부 격차가 큰, 나라의 국민소득을 계산할 때도 중앙값을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은, 1인당 국민소득은 꽤 높더라도 우리는 국민의 90%가 생계를 걱정하는 빈민층의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여기에, 어쨌든, 지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위 계수라든지, 불평등 계수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생님 차츰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다른 평균 최빈값과 사분평균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중앙값 외에도 있죠. 가장 빈도가 높은 값이 최빈값도 있고, 가장 빈도가 높은 거. 요거는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구두 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구두 가게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놓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놓았는데, 이상하게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히 있죠. 인기 있는 상품이 있겠죠. 그래서, 인기 있는 상품이, 예를 노란색 운동화, 땡땡 회사 노란색 운동화가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유독 잘 팔리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노란색 땡땡 회사 거를 더 많이 앞으로 지금, 구입하겠죠. 구입해서 창고에다가 넣어놔서, 좀 더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우리가 최빈값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은 값과 높은 값 자료에 4분의 1씩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는 4분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심판관이 점수를 매길 때 있죠. 최저 점수하고 최고 점수를 빼고 난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거. 이걸 우리는 4분 평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실효값을 구하는 데는, 이거는 우리는 루트 스퀘어스 해가지고, RMS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MS 평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전력은 파워라고 해서 P라고 씁니다. 그는 전력은 V 곱하기 I, V는 볼티지, I는 우리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커런트에 있는 전류. 근데 V는 또 IR이 돼서 P는 I제곱 R이 되기 때문에 실제 P 값은 I제곱, 지금 V제곱으로 나오는, I제곱으로 나오는 이 값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루트 및 스퀘어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는 겁니다.
또 교류이기 때문에 전류는 평균에 제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화학이라든지 물리 다른 곳에 또 보면 여러분들이 속도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할 때도 루트 민 스퀘어가 좀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속도의 제곱만 가지고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일반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도 보기에는 되는데요. 그하고 약간 비교해 볼 때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색종의 넓이에 관심이 있다면 해놨습니다. 그러면 넓이에도 관심이 있을 때는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된 다양한 색종이가 있다면 우리가 다양한 색종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가 루트 값을 자 구해주는 거죠. 자 평균에 대한 루트 값을 구해주면 자 제곱근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자 하는 겁니다. 정육면체 부피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놨죠. 정육면체 부피에 관심이 있다면 세제곱을 해서 다시 세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기압 평균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고 건널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건널비에 대한 평균은 요거는 RMS 평균하고 같은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저자분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잘 체계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꼭 살펴보도록 꼭 해야 됩니다. 자,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자 선생님이 현실에 있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기압 평균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되고 기압 평균을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잠깐 여기 있는 거를 설명을 좀 할게요. 시간이 남아서. 자, 여기 보면은 성장률, 특히 성장률이나 인구 증가율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경제 규모가 X달러에 있다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규모가 1년 동안에 2배로 커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서 2X달러가 되죠. 그래서 성장률은 100%만큼이 되죠. 만약에 그 다음에 1년 동안에는 경제를 말아먹어서 경제 규모가 2분의 1X배인 X달러로 쪼그라든다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0%가 되죠. 이때 2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을 1년 단위로 평균을 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2배와 2분의 1배의 산술 평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1.5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 X에서 결국에 X가 돼버렸는데 그 1.6X 돼버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부적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산술 평균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처럼 실제로는 성장한 것이 없는데도 적절하지 않은 평균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기압 평균이 아닌 산술 평균을 이용해서 이자율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 상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사실 사용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압 평균을 꼭 사용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 루트 값에서 2 곱하기 2분의 1에서 1배다. 이렇게 해서 기압 평균을 사용해야 된다. 자, 기압 평균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생님이 어떤 금액이, 돈의 금액이 있는데 연성장, 돈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GNP가 작년에 GNP가 뭐 어떤 얼마만큼 있었는데 근데 한 3% 성장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올해 GNP가 3% 성장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 올해 거를 기준으로 해 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바로
연관이 있다는 건 그때 사용하는 건 또 요과죠.